아니,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내가 필요할 땐 전화도 안 받는 친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아, 부탁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지? 나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자 또 청년분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백주희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을 배달하는 심리치료사 백주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있다 없다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있다 없다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메시지보다 전화가 편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일단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도 보면 대부분은 좀 SNS가 빠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전화는 좀 불편한. 네,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쌍방향으로 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메시지가 좀 더 편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게 더 예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저도 약간 전화 드리기 전에 항상 메시지로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데 선생님께도 그러신다니까 조금 놀랐고요. 자, 그럼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3명 이상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기준으로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제 시간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3명 이상. 시간을 내주는 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약간 축적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인간관계 정리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앞전에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주었을 때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시간을 조금밖에 안 썼는데도 되게 지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는 이건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티내시면 안 됩니다. 티는 내지 않되 네. 정리를 한다. 이렇게 선생님과 있다 없다를 하면서 느낀 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선생님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는 저희가 월간 틱톡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신 청년분들의 사전 질문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몇 개 골라봤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냥 맞추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힘이 듭니다.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렇게 좋은 척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연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내 감정을 다 솔직하게 내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는 게 어쩌면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내 관리, 연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타인의 관계에서 맞추려고 힘이 든다고 하면은 네네. 이때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특히 직장 생활에서 일과 감정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직장에서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도 할 정도로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확실히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네네. 친구 관계가 아니니까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 감정을 조금 분리하는 게 오히려 거리를 두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친구가 됐건 직장이 됐건 약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에 맞는 가면을 쓰거나 연기를 해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내 안에 가장 긍정적인 아이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내세워야 되죠. 그렇다고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한테 불편한 감정은 인정하되 좀 뒤로 가 있어야 되죠. 긍정적인 친구를 앞에 내세우면, 그리고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노력이라든지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입고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는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래서 내 감정 안에 내 불편한 감정을 무조건 참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평상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아이가 서로 얘기해줘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그래서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강점인 감정 친구랑 평상시에 좀 잘 얘기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그리고 이 팁을 드리자면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건 긍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그 좋은 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입고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가장 강한 감정의 친구들을 좀 앞에 내세워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이런 상처를 입는 것도 좀 덜 입고 되새김질하는 것도 좀 덜 되새김질을 하라는. 네. 평상시 준비해야 돼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약간 이건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라고. 네. 변함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겠죠. 변함없는 관계하고 또 변함없는 관계하고 틀리거든요. 그 변함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기분이 나쁠 때도 아까 앞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그 모습이 되게 비슷한 경우, 감정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너 힘들었었니? 근데 나는 몰랐네? 이런 경우가 좀 옆에 둬도 되는 친구들. 근데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그런 친구인가? 그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변함없는 관계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변함없이 잘 대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한번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인간관계를 바로 알아보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